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변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값과 변수. 4대 요소라고 해서 값,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나가기로 했죠. 자, 값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가 어떤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 현실 세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값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가지죠. 정수, 인트,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실수, 더블이라는 유형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트링, 이런 식으로 문자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걸 일단은 더블도 그렇게 많이는 안 쓸 거고 인트랑 스트링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 변수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만들 땐 반드시 이 변수가 그릇 같은 거라 그랬죠.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이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되고, 자, 근데 이게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 타입이 붙을 때는 딱 한 번, 변수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이고요. 만들어지고 나서는 변수 이름, 변수명으로 그냥 변수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변수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변수의 역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대입 연산자라고 그랬죠. 대입 연산자. 동등비교 연산자 아닙니다. 대입 연산자. 자, 요거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값이에요. 값이라 하면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정답은 다 올려드렸는데 일단 요거 A, B의 값을 교체하는 거 그냥 확인만 할게요. 같이. 그래서 이게 처음에 A가 5고요. B가 10인데 우리가 한번 만들고 나면 이 변수 자체가 이름이 변수잖아요. 그죠? 값을 항상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 A의 값에다가 10을 넣고 B의 값에다가 5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게 아주 단순한 풀인데, 근데 이건 엄밀한 의미의 교체는 아니죠. 교체는 아니고 새로 부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변수를 한번 만들면 계속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자 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를 엄밀하게 교체해서 풀려면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못 풀겠죠. A가 몇인 줄 알고 이렇게 10을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A 값과 B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얘네 둘이 값이 뒤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실행할 때마다 이게 다르게 나와요. 자, 뭐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그냥 문제 내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요 두 개를 바꿔서 나오게 하는 거고, 자, 그러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A에다가 뭐 아까처럼 이렇게 넣는 거 안 되죠. 만약에 여기에 24, 자, 이렇게 넣으면은 어차피 실행될 때, 다음 실행될 때 얘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76, 5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게 바뀔 때마다 뒤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자, 결국은 진짜로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가지고 있는 값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제 되게 쉬운 게 이제 이거 알았잖아요. 대입연산자 오른쪽은 값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B값을 A에 넣을 때 B값을 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의 값이 B값으로는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b 값을 a 값을 바꾸면 되죠. 보통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실행을 해보시면 안 되실 거예요. 자, 똑같이 43이 나와요. 자, 이제 요거의 문제는 그거죠. 잘 보시면은 우리가 a의 값을 b로 바꿨잖아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래로 실행된다 그랬죠. 자, 20번째 라인이 실행되면서 a의 값은 b 값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의 a의 값이 몇인지 이제 알 길이 없죠. 여기 21번째 라인부터는 a의 값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a의 값은 이미 b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b 값을 b에다 넣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a의 값이 b 값으로 덮어 씌워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변수의 값은 다른 값으로 대체될 때 기존의 값을 상실합니다.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의 값을 우리가 여기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22번째 라인에서. 자, 그래서 요거 사라지기 전에 a의 값을 다른 곳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 저장을 하려면 결국은 변수예요. 그죠?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그릇. 그러니까 뭐 컵 2개를 가지고 안에 있는 음료수를 교체하려고 하면 컵 2개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컵 하나, 빈 컵 하나 놓고 여기다 따라 놓고 하고 나머지를 다시 따라서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현실에서도. 그런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a의 값을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a가 int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int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저장하는 변수도 당연히 뭐여야 돼요? int여야 되는 거죠. 그죠? 변수명은 a와 b를 제외한 아무거나 정하시면 됩니다. c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c에다가 a 잠깐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가 b 값으로 훼손이 돼도 c의 원본이 잘 복사본이 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a 대신 이미 이제 훼손됐잖아요. a는 의미 없고 대신 c에 저장한 a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딱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변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바뀌어서 나오죠.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도 값 자체, a와 b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표현을 모르면은 이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건지 왼쪽 걸 오른쪽에 넣는 건지 오른쪽 걸 왼쪽에 넣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확실히 규칙을 알려드렸죠. 무조건 왼쪽에 대입연산이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변수는 나머지는 죄다 값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가 아니라 값이고 b가 아니라 값이고 c가 아니라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변수를 왜 쓰는지가 좀 또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저장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쓰는지를 모르면 금방 까먹어요. 자, 그래서 왜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력을 할 거예요. 1을 출력을 합니다. 1이 출력이 되죠. 1을 한 번 더 출력할게요. 한 번 더. 자, 3개. 출력을 하면 자, 똑같은 1이잖아요. 1, 1, 3개 똑같은데 그럼 이게 똑같은 1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거 서로 다른 1 아닌가요? 자, 똑같은 1이면 얘를 2로 바꿨을 때 얘네도 싹 2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을 3개 쓴 거예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준다라고 하면 얘네 셋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존재인 3개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을 3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3개가 필요한가요? 한 개 1을 가지고 재활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1을 상수, 변수가 아닌 이렇게 직접 1이라고 적으면 얘는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새로운 1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값을 재활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활용할 수가 없죠. 그죠? 1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은 1을 계속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죠. 서로 다른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같은 1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1이라고 해도 여기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걸 2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2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만 2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숫자를 계속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뀔 때마다 몇 번 바꿔줘야 돼요? 3번. 만약 이걸 10번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2라는 숫자를 8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2를 3으로 바꾸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3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4로 바꾸려면 그걸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값을, 이게 값이잖아요. 3이라는 값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상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상수. 변수랑은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직접 숫자를 딱 기입을 해버리면 이걸 상수라고 해요. 자, 상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새로 만드셔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고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못할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대신 이제 값을 3이라는 값을 그릇에다 하나 담아놓고 이 3이라는 값 필요할 때마다 그 그릇에 있는 걸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변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3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3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3을 새로 만들 필요 없죠. 왜? 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릇이 하나 있죠. 이 그릇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넘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바꾸는 게 되게 한 줄로 세로로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Alt Shift A 눌러보세요. Alt Shift A 동시에 눌러보세요. Alt Shift A. 자, 그럼 드래그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 모드입니다. 세로 모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뭔가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Alt Shift A 눌러서 커서를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저희는 프로그래머니까 키보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막 작성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할 일을 다 하셨으면 똑같이 Alt Shift A 누르면 빠져나와요. 요거는 되게 유용한 단축키라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해서 3을 쭉 변수 하나로 출력을 했죠. 자, 이러면 좋은 게 지금 이 3, 동일한 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3, 3개는 정확히 같은 하나의 숫자를 가리킬 거예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똑같은 3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하게도 똑같은 거를 하나를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그걸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싹 바뀌겠죠. 3을 4로 바꾸면 다 4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숫자로만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자기소개.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자기소개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프로그램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구가 내 프로그램에서 한 줄 쭉 나오는 거죠. 자,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게 좀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이제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데 제가 막 붙여서 10군데 내 프로그램이 10,000줄짜리인데 그 곳곳에 자기소개하는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실행을 하면은 자기소개를 필요한 데서 계속 실행을 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홍길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그죠? 1년 지나서 30살이 되면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부분에 나이를 30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이게 벌써부터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인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는데 하나의 숫자가 아닌 여러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긴 하지만. 자, 그래서 혹시라도 또 홍길동이 개명을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다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멘트는 안 바꿔도 이 부분은 계속 바뀔 수 있죠. 홍길동이 이건 안 바꾸겠다고 자기가 마음을 먹어도 자기 나이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30이라고 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10개라서 다행이지, 이게 만 줄 중에 10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 다 찾아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변수를 넣겠다 이거예요. 변수를 넣을게요. 변수를 넣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system.out.println 쓸 때 이렇게 다 치잖아요. 이게 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처음에는 이게 다 쳐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럼 SYSO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다시 SYSO 컨트롤 스페이스.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산술연산이 아니라 문자 합치기가 되죠. 문자 합치기. 자, 요거는 오케이, 문자 합치기고요. 자, 요거는 숫자 2개. 그럼 산술연산이 일어나죠. 근데 요건 20이 나오고 요건 1010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건 뭐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자, 요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요거 뭐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문자랑 숫자랑 더하기로 연결이 되면은 얘가 문자화 돼서 요런 최종적으로 요런 결론이 나요. 그래서 문자 플러스 숫자는 숫자가 문자화 된다. 그리고 문자 합치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산술연산이 일어나지만 얘는 문자 합치기 당연한 거고요. 얘도 얘가 문자가 돼서 붙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을 하면 이 30을 문자를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연결하면 똑같죠. 똑같이 잘 나오죠. 자, 그럼 이 30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웁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 나이가 없어졌죠. 자, 대신 이 사이에다가 30이라고 넣어볼게요.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자 사이에 특정 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시언어 하신 분들, 자, 시언어 하신 분들은 서식 문자에 익숙하실 거예요. 서식 문자. 자, 서식 문자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언어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이거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포맷 문자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냥 더하기로 연결하시면 돼요. 시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그 포맷이 익숙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요거 대신 F를 써서 시언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여기를 30이라고 해도 되지만 뭘로 해도 된다? 여기 다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오죠? 자, 아직까지는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역시 다 바꿔줘야 되는 안 좋은 방식인데, 문제의 원인은 그랬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 한 명인데 지금 30이라는 8개 서로 다른 값을 이용해서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age라고 변수 하나 만드시고 age에 30을 넣으시면,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다 바꾸기보다는 아까 배웠던 거 응용을 하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A, 여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이 홍길동의 나이는, 홍길동은 한 명이니까 이 하나랑 딱 매칭이 돼서 홍길동의 나이 변경이 되면 이게 홍길동의 나이니까 바꿔주고,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31살이 됐을 때 실행하면 다 바뀌는 거죠. 이러면은 이게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요거 한 번만 바꾸면 되니까 괜찮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값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의 나이 같은 거, 이름도 마찬가지로 변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려면 상수를 최대한 쓰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변수를 쓰셔야 돼요. 상수 가지고 코딩하는 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하드 코딩은 매우 안 좋은 코딩 방식입니다.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하드 코딩하면. 그게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어쨌든 홍길동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봤습니다. 값을 재활용하고요. 변수 사용하는 목적? 간단하게는 값의 재활용입니다. 변하는 값을 표현하는 거죠. 상수로는 절대 변하는 값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홍길동의 나이가 계속 바뀔 텐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했고, 자, 그럼 값의 재활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변수 이용해서 간단히 하기. 이거를 복사해서 일단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고, 복사를 하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다 복사하실 거면은 요거 클래스 명이랑 파일명 맞춰주시고 패키지 추가해 주시고,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요 내용만 싹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100, 110, 11, 1, 10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100에다 10을 더하면 그 더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에다가 또 10을 나누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값에다가 또 마이너스 10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길어지죠. 만약 이 값에다가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뭔가 연산을 하고 싶어요. 더하기 연산. 그러면 이렇게 또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 좀만 길어지면 엄청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변수를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해볼 건데, 자, 이걸 보시면 돼요. 값이 중복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얘랑 얘랑은 같은 놈이잖아요. 같은 임이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임이죠. 다. 얘랑 얘랑은 같은 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상수로 표현하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가져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에 100이잖아요. 100, 그죠? 이렇게 100 놓아요. 그럼 요거 대신 뭐 써도 된다? num 써도 되죠. 요 대신 뭐 써도 된다? num 써도 되죠. 자, 1이라고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요거 num 플러스 10. 자, 얘도 여기다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num 2가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연산이 다 num 2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된다? num 3 만들어서, 자, 하고 있는 게 뭐죠? 나누기 10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num 3.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4번도 한번 만들고 3번까지의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계속 변수에다 저장을 하니까
이전에 했던 값을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는 num4. 자, 그리고 곱하기 10 하는 거. 여기다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최종 num5가 나오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간단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연산되는 값들을 따로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 값을 또 다른 연산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값의 재활용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 약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뭐 n부터,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안 풀어보신 분들 또는 풀다가 좀 못 푸신 분들, 자, 요거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풀어보시면 좀 더 아주 손쉽게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순서를 보세요. num1이 만들어지고 100을 저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um1이 쓰이잖아요. num1이 쓰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num1이 쓰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노는 변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 놀잖아요. 지금 num1이 여기까지 사용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변수가 나중에 다시 쓰일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um1 있죠? 자,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 거 계산 다 해서 왼쪽에다가 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num1은 100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쓰이는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미 100을 썼잖아요. 그리고 110이 나왔죠. 그걸 다시 놀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넣어도 되죠. 그죠? 왜냐면 이 num1이라는 값을, 100이라는 값을 밑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놀고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 num2가 사라졌지요. 대신 num1이에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num2가 사라지고 num1이 대체됐으니까 num2 대신 num1을 쓰면 되고요. 자, 얘를 10으로 나눴어요. 여전히 num1이 놀고 있죠? 여기서 한번 쓰이고 나서 밑에서 안 쓰이잖아요. 그죠? num1로 다시 바꿔도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수 하나로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해졌죠. 결과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특정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이런 표현도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요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요거 조금 더 요거보다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드리고, 잠깐만. 아니다. 자, 주의사항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변수 마무리할게요. 이제 변수 정리하겠습니다. 변수는 선언 또는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야 사용 가능한 거죠.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자료형 또는 타입, 그릇의 크기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명, 자,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변수는 대입 연산자, 왼쪽 저장부, 오른쪽 값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변수는 중복 선언 불가능. 그죠? 그리고 변수는 하나의 값만 단일값. 그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값을 저장하면 기존의 값 상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건 또 변수는 재활용 가능.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변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좀 끊고 이 내용들 정리하실 분들은 좀 정리하시고, 이 문제도 혹시 쉬는 시간 이용해서 풀어보실 분은 풀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